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여전히 이 방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여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진짜 뭐예요? 여기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뭐 분위기 좋잖아. 새로운 어떤 느낌도 근데 있고. 사람이 진짜 웃긴 게 저 방에 있을 때는 저 방이 좁다고 난리였는데 이 큰 방으로 오니까 또 크다고 불평을 하네. 그렇게 돼요. 너무 낯설어. 불평할 게 없어서 그래. 난 불평을 하고 싶은데 의자도 너무 멀쩡해. 왜 꼭 불평을 해야 돼? 네. 꼭 불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 아 뭔가 이런 대접이 낯서네요. 이렇게 넓은 방에서 이렇게 밝은 조명을 쐬면서 밝은 공간에서 방송을 하는 게 너무 낯선 기분이에요. 어두컴컴한 얘기만 해서 그런가? 네, 그 커튼이 쳐져 있어서 점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뭘 나쁘지?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파악이 잘 안 되고 이성적인 부분은 다 날아가고 그렇죠. 점점 감성적인 부분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녹화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간다 그럼 바로 주먹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물리적인 어떤 폭력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진짜 그래서 그런 지금 방이 넓고 너무 쾌적해서 불만인 거구나. 지금 약간 뭔가 이렇게 아늑함이 부족해요. 약간 뭔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 방은. 저기 그 대물 시네마는 아직도 저기서 하죠? 네. 안 됐네. 저런 곳에서. 다른 것도 다 그대로 하고 있어. 거기 이제 생방송이니까. 다 생방송이니까. 순간 그거 있잖아. 뭐? 이제 퇴출되기 직전에 회광반조 혹시 이런 사자성어 아세요? 곧 점점 나중에 저희 이제 대강당에서 녹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회광반조 맞나? 맞아요. 회광반조라는 맞아. 사자성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죽기 직전에 이제 가장 빛이 나는 남아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이제 숨을 거두는. 이 프로를 폭발시키기 위한 전조. 그러니까 우리를 전초전. 내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왜 사형수들도 죽기 전날 뭐 먹고 싶은 거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콩가루 뭐 주제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회수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게 대한뉴스 본방송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라 타 채널도 다 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뉴스가 힘들기도 하고. 근데 6만이 5만 되는 거랑 많이 7천 되는 거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니야. 살려주세요. 돌아오실 거야. 아니 그 제가 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못 웃기고 있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진변 우리는 법적인 그래 핸드폰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콩가루는 근데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출연료 안 받으시죠? 여기 사장님이시죠? 맞네. 저 빼고는 다 출연료를 안 받으시니까. 양변 여기 나는 또 딱 그 출연료로 따지지 않거든. 여기는 받아요? 주주 뭐라고 해야 되지? 사장단? 양 변호사 민동기 기자는 출연료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지 않아. 뭐 이렇게 내 맛까지 또 나도 없잖아. 나도 동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분을 먹겠다. 네. 나의 지분으로 주세요. 지분으로 주세요. 심각한데? 좋다. 하여튼 뭐 어쨌든 지분은 없어도 돈은 안 받으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행동하면 되는 거냐 주인처럼. 좋다. 마음 놓고 행동해. 하여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많이 계속 나오고 또 우리는 또 주말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여기가 나름 소중한 중요한 우리는 또 포스트야. 주말에 또 심심하신 대갈축 분들 평일에 다 보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으실 때 콩가루를 한 번씩 보시거든요. 기추자 한번 불러줘요. 기추자. 연락해놨어. 뭐래요? 연락해놨어. 지금 이제 우리 녹화 시간하고 좀 겹쳐서 그게 끝나고 언제 된대? 언제 된대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나 진짜 물어봤었어. 내가 증거 보여줘? 이런 기대감에 이제 우리 대갈쪽 분들이 혹시 유행가? 이번 회야? 이러면서 갑자기 따라한 등장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기대를 좀 그런 식으로 어떤 낚시를 좀. 나 실제로 물어봤다니까. 그치. 진짜로 물어봤어. 저도 보여줘요. 둘이 아까 뭐 얘기 나눈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보여주면 고개를 끄덕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쓴 거야 급하게. 요즘에 보니까 방송들이 이렇게 다 그냥 이제 몰아서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방송이? 그 뭐 다른 방송도 다른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조금 이렇게 매주 하나씩 찍는 게 이제 버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유튜브들이 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매번 스튜디오 뭐 빌리고 하는 돈들이 들잖아요. PD님들도 다 여기 PD님들은 아마 여기 소속이신데 제가 알기로 다른 유튜브 쪽은 시간당 페이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내부 사정까지 또 자세히 알려드릴 것까지는 없고 하여튼 근데 저희는 꾸준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이 남더라도 할 겁니다. 저 에이블 채널 에이블 그거 PD 분도 모시고 되게 열심히 촬영 중인데 아직도 조회수가 100, 200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 겨들송을 한번 데리고 왔어. 거기 여기랑 망쳐달라고 하자. 아니 겨들송을 데리고 왜냐하면 진짜로 제가 그 흑화된다는 거 아세요? 흑화? 알지.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좀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제 동료 변호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핵노잼이야. 아 미쳐버리겠어 진짜. 거기 댓글도 있어. 변호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없으면서 왜 홍보를 하냐는 댓글도 있다니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런 핵노잼 방송을 지금 보라. 제가 봤을 때 그 조회수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에이블이 줄줄이 또 이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심지어 제가 최근 촬영에는 너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바꿔가면서 제가 이제 계속 원래는 이제 짝지어서 몇 명씩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해서 하나를 딱 찍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고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괴감. 그래서 1시간을 하고 하나를 더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못 하겠다 그랬어. 못 해먹겠다. 나도 이거는 진짜 어렵다. 그래갖고 진짜 재미없는 형님 두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뭐 대표님 들어가셨니? 대표님하고 둘이서 1시간 반을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재미는 너무 없었다. 지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은 1시간만 동안 그래서 아니 1시간만 동안 못 얘기했더니 진짜 법률 얘기만 주구장창 했다는 진행 중인 사건 얘기했구나 막. 특히 그 대표 형님 말고 한 분 들어가신 형님은 뭐냐면 사건 기계예요. 점심을 먹을 때도 진변아 이거 이런데 네 어떻게 생각하나? 줄줄이 나오는구나 사건이 그냥. 나 옛날에 회사에서 그런 분들 진짜 싫었어. 밥 먹을 때라도 공장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밥을 먹건 술을 먹건 계속 공장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 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전 옛날에 만났던 사람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간추린 뉴스를 보내지. 그래서 아침 비몽사몽 누르던데. 기자였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간추린 뉴스. 남자친구 같은 분? 썸 타는 분? 이제 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아침에 간추린 뉴스. 바로.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이구나. 기억이 나. 그래도 애 많이 썼네. 그래도 도움이 되려고. 그런 애는 안 쓰는 그렇지. 애를 마음이 갸륵하잖아. 애를 쓰면 쓸수록 얘랑 멀어지는. 야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니까 네가 지금 뭐 만난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그걸 보내길래 생각해봐라. 내가 너네 회사 이슈를 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침마다 그걸 보내면서 자 자기야 오늘 할 일 예를 들어서 의뢰인 누구 만나기 뭐 누구 뭐하기 뭐 오늘은 법원 출두 막 이런 거 해놓은 그게 보낸다고 생각해봐.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양변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이제 겨들송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별의별 걸 다 보내도 간추린 뉴스네 이러면서 막 눈을 막 비비고 이러면서 우리 오빠가 이런 걸 보내줬네. 간추린 뉴스를 보냈네. 뉴스에서 애정이 뚝뚝 느껴져 막 이랬겠지. 근데 이제 딱 이런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래 그렇다. 진짜로 맞아. 그 말이 정답이다. 맞아. 좀 좋아하는 사람이 보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 비슷한 걸 보낸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졌겠는데. 아니 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제가 그때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전화 바로 걸어서 노란봉투법은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40km로 조금 심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면서 그걸 붙들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 봐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얼마 안 됐다는 얘기네. 그런가? 그 노란봉투법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건 요즘에 이슈가 된 거지. 쌍용 자동차 때는 조금 옛날 아니에요? 옛날에.
47억 원 그때. 내년에 애 낳는 데잖아요. 파이팅! 짜요! 못 살겠다. 일본어로 파이팅 뭐예요? 너 어떻게 알아? 에이 알 것 같은데. 간바레. 간바레는 건배 아니에요? 깐베이. 깐베이고 네. 간바레. 간바레 그 오토상. 사케 중에 그래. 그게 힘내 아빠 힘내세요야. 응. 아빠 힘내세요야. 이게. 간바레 오토상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왜냐면 일본말로 번역하면 그거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간바레 오토상. 와타시와 있잖아요. 와타시와 맞나? 나는이구나. 누가 채널 A블 재미없대. 누구야? 내가 이렇게 재밌는데. 아우 진짜. 왜냐면 거기서는 간바레 오토상 이거 하면 이제 거기서 변호사님들이 나 재밌는데. 야 오늘 얘기 들어가자. 오늘 얘기 들어가자. 무슨 얘기하다가 간바레 오토상이 나온 거죠? 화이팅. 네가 애 낳는다고. 그래. 좋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옥가상 간발의 옥가상.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저희가 비밀 침해죄 관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기사에 났어요. 6월달에 난 거라서 지금 되게 따끈따끈한 기사거든요. 연인 부부라도 휴대폰을 몰래 열면 비밀 침해죄다. 라는 기사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연인이나 배우자 휴대폰 우리가 보다가 왜 옛날에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고 있잖아요. 휴대폰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법원이 이번에 판단을 내린 거예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진 거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잠금 장치를 풀었고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 여자친구의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비밀 침해죄로 여성을 고소했고 내가 좀 너무했다. 고소했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신뢰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알려준 거니까 비밀 침해죄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법원이 이랬습니다. 남자친구가 알려줬다고 볼 수 없다. 그건 네 주장이지 않냐라고 해서 유죄다라고 판결을 하고 벌금 30만 원에 선고 2년 유예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 요즘 참 젊은 친구들 힘들게 산다. 우리 때 휴대전화 이런 거 없어서 다행이었다 진짜. 그러니까 휴대폰이 진짜 원흉이야 원흉. 저는 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 안 된다니까. 맞아. 왜 굳이 그거를 열어갖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예요. 진짜 판도라. 그 말 딱 맞아. 근데 이 남자친구도 전 여친 영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제가 좀 항변을 할게요. 왜냐면 저처럼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 연인과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야한 영상 말고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지워요. 별 생각 없이. 왜냐면 다시 보지도 않거든요. 너무 이미 오래 지나가 버렸고 저는 휴대폰 사진이 몇십만 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몇십만 장 전에 있던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막 그랬지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놔뒀어요. 근데 전에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제 휴대폰을 뒤져서 자기가 그 수많은 몇십만 장의 사진 중에서 그 전 남자친구 사진을 하나하나 지웠어요. 지금 안 만났죠? 야, 안 만났죠. 무시무시하다. 이거 비슷한 뉴스가 다른 뉴스가 이제 이 기억이 나는 게 이 살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예전에 결혼 전에 사진 찍었던 거 영상 이런 것들을 뭐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거 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 하드디스크에 별도로 옮겨놨어. 하드디스크에 별도로 옮겨놨는데 아마 그 남편도 모르겠어요. 겨들송 얘기처럼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 섞여 있었어. 그리고 그냥 나의 젊은 날의 추억이고. 추억이야.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내가 그걸 발견을 하고 포맷해 버렸어. 그래서 남편이 완전 빡쳐가지고 아니 이게 그건 아내를 만나기 전 나의 추억이잖아요. 아니 그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다 지운 게요? 10만 장 중에 걔만 골라서 지었다며. 지금 이 와이프는 그거를 다 날린 거 아니야. 포맷해버렸어. 와, 그래서 이게 진짜 열받.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나간 옛일이라고 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일까? 아니면
뭐 아니면 현재도 혹시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라고 봐야 될까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은 판결을 했을 때 나도 그것도 궁금하길래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열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법원은 이거 알려줬다고 볼 수 없다라서 그것도 유죄로 봤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몰래 알아냈거나 혹은 칠 때 이렇게 몰래 받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거일 건데.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여성의 주장에 공감을 하긴 해요. 남자친구가 서로 신뢰를 위해서 알려줬다라고 하는 게 저도 남자친구들이 요구해서 비밀번호를 많이 알려줘요. 그거 왜 요구해 그걸? 근데 이제 진짜 너무 이해 안 돼. 진짜. 너무 웃긴 게 요구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알려줘도 안 볼 거야. 근데 네가 안 알려준다는 게 의심스러워. 뭔 소리야, 개소리야. 근데 다 그렇다니까. 제가 진짜 만났는데 다 그랬어요. 무조건 다 알려달라. 그리고 비밀번호가 대충 보통 6자리 뭐 이렇잖아요. 뭐 8자리. 8자리가 저는 많았거든요. 8자리로 하면 남자친구 생일 앞에 8자리. 왜 19 아니 왜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남의 생일로 하지?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에? 요구를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 너 도대체 그걸 어떤 해주는 애들을 거죠. 만난 거니?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과 처음 만나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뭐 연인 관계가 되고 어쨌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불신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이거야. 나는 너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겠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줘. 근데 그러면 여기다 대고 안 열어볼 건데 왜 알려달라 그래? 그러면 그래? 거기서 이제 또 싸움이 너 되는 뭐 거잖아요.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 있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관계 자체가 요구 자체를 하면 전제 안 돼. 자체가 불신에서 이미 시작되는 불신해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근데 감출 거 없으면 왜 뭐 안 알려줄 이유도 없잖아. 불신을 떠나서. 근데 뭐 사실 저랑 진변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랑 아니면 뭐 초등학교 동창들 단톡방에서 얘들끼리 얘기하고 아니면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 내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다른 모습일 경우들도 있거든. 나도 심지어 나도 중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할 때는 욕 막 섞었을 때도 많아.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보면 야 양 변호사 욕하네? 저 새끼 고비 보고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근데 나도 모르게 중학교 동창들 만나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좀 다른 면들이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어찌 보면 불신이 싹트게 되죠. 오히려 저는 다른 면도 다른 면인데 이거예요. 저랑 뭐 양변이 카톡을 주고 받았어. 그럼 양변은 나랑 대화를 한 거고 나와의 대화가 제3자에게 노출될 거라는 생각 없이 나랑 대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갖고. 근데 뭐 저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둘 사이의 대화를 딱 봤어요. 그러면 사실 나한테 그 대화를 보낸 양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떤 그런 대화가 이렇게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또 그것도 있네. 사실은 그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의뢰인한테 연락이 오면 사실은 아들이랑 와이프가 뒤에 있더라도 그 스피커폰으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되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의뢰인 뭐 얘기는 사건과 관련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족은 나의 가족이지 그 사람한테까지 내 가족을 강요할 수 없잖아. 나한테 전화를 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제3자에게 전달될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대를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저와 대화했던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사실 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참 휴대전화가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근데 이것도 보면서 내가 그 생각 든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실제로 그 샤오미였나? 휴대전화 이렇게 보통 이런 화면이 번호를 다른 걸 누르면 다른 창이 뜨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듀얼폰 뭐 이렇게 해서 안에 뭐 번호 2개 사용하고 카톡 2개 사용하고 이런 거요. 그렇게 있구나 지금. 듀얼 카톡 있어. 듀얼 카톡 있구나. 그런 식으로 아예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 오죽하면. 심지어 카카오톡에도 듀얼 프로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양 변호사님한테만 이렇게 뭐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이제 맞아. 연인이나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끔.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넷플릭스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진짜 무서운 영화였지. 천우희 씨가 주연으로 한. 남자분 누구였죠? 잘생긴 사람인데. 이재훈 아니죠? 임시완. 연기 진짜 잘했어요. 너무 잘해. 그거 일본판이 더 재밌어. 일본이 원작. 일본이 원작이야. 근데 같지 않아. 그 달라요. 나 일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일본 왜 영화들이 자기 모국 영화인데? 아까 뭐라지? 간발의 오토산. 간발의 오토산. 왔다시와. 있잖아요. 있잖아요 뭐예요? 끝까지 하고 싶어. 있잖아. 소데스네 이런 건가? 하여튼 근데 그거는 재밌어. 원작도 넷플릭스에 떠 있어. 그리고 그거 봤어? 서치 2. 서치도 보면 이 휴대전화 하나 가지고 뭘 얼마나 많은 것 할 수 있는지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 무섭다니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이 안에 제 페이스 아이디 있죠, 지문 뭐 다 있죠, 금융계좌 사진. 다 있지. 저는 그 아까 임시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휴대폰 하나를 딱 잃어버렸는데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맞아.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해킹을 해서 내 제일 친한 친구 아니면 제 와이프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제 폰을 해킹해서 여자 사진 막 보내고. 제 와이프한테 뭐 이상한 뭐 하면은 일단은 제가 보낸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폰이니까. 그러면은 와이프가 오빠 이 뭐야? 나 안 보냈는데? 뭘 안 네 보내? 폰으로 왔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나 느낀 게 사람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쉽다. 맞아. 진짜 몇십 년 된 친구.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슬펐어. 그래, 그게 나도 슬펐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가. 나도 그 친구가 이렇게 돌아서잖아.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한 번쯤 더 자세히 물어보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인간은 의외로 의심을 쉽게 품는 존재라서 맞아요. 오히려 그런 걸 보다가 아까 말했던 사소한 거라도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더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신뢰관계가 이성도 똑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제가 그 친구의 불륜설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했더니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언니 둘이서 제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야, 걔가 네 불륜설 퍼뜨린다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겨들송이 저를 음해한 거죠. 떠들고 다닌다라고 저를 음해를 한 거예요. 없이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걸 듣고서 저한테 따졌는데 나는 아니다. 알고 봤더니 저는 그 언니들이랑 연락처도 없는 사이고 아예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는 언니들도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핸드폰에도 그 사람들 연락처가 없고 나는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 언니들이랑 나랑 3자 대면을 시켜달라. 그래서 내가 아님을 증명하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그걸 거절하고 저를 손절했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그런 친구는 한 번 이 신뢰가 끊기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언니들을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다 못 믿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이니까 믿었기에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되면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는 우리가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실제 천우희 씨의 입장이라면 내 휴대폰이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그런 걸 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천우희 씨 보면서 나였으면 진짜 자살했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그렇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의심하고 있지. 직장에 가서 막 밀침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버지 막 죽이려고 하고. 회사에 손에 끼셨다라고. 갑자기 우리 대물시네마가 돼버렸네. 근데 요 얘기를 하고 다음 사연은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랑 조금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 놀이를 해야 되니까 비밀 침해죄가 뭐냐면요. 형법 31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누가 그거를 뜯어본 거야. 밀봉된 거, 뭐 등기랑 있는다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사실은 이게 95년에 생긴 규정이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약간 전자적인 게 별로 없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항에 전자가 규정돼 있어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게 같이 규정돼. 저 되게 신기한 게 이 당시 95년도면 그때 뭐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게 있었나요?
그때 이제 한창 있긴 파란 있었지. 컴퓨터에 있긴 하얀색 글씨 쓰던 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내용이 이랑과 이영이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양은 너무 변호사 노리긴 한데 이양은 좀 전에 들은 것처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잖아. 근데 이랑은 개봉환자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엔 편지 받을 일이 없으니까 네. 편지가 왔는데 햇볕에 비춰본 거야. 아 그거 판례 있어. 판례가. 판례가. 판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이건 개봉은 아닌 거야. 애매하네. 그리고 이걸 기술적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잖아. 무죄. 무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법 꾸라지처럼 이렇게 쓱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남자친구가 폰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래 열어본 게 아니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본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범죄는 아닌 거지. 그것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자고 있어. 음.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댔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자 그러면 지문 인식할 이 때. 행위가 이 지문을 여기다 갖다 댄 행위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건가? 이거는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판례가 문제야.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판결도요. 요런 사안의 비밀침해죄를 제가 봤을 땐 적용한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문제는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 기록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친구는 3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심지어 그것도 2년 유예? 선고유예. 그러면 2년 동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를 유예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린 선고가 2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아 그럼 2년 동안 만약에 안 내면 그냥 아니 2년 동안 뭐야? 사고를 안 치면 별 문제 없이 다른 걸로 돈은 사고 내야 되고 아니 돈을 안 안 내도 돼요. 돈도 안 내고 2년 동안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얌전히 지내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야. 경고 저는 처리 같은 거구나. 이 판사님이 어쨌든 이거를 범죄로 보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징역 1년 이렇게 때릴 수는 없고 벌금을 때렸는데 또 그냥 이거를 그냥 형을 때리기도 그렇고 어린 여자 그러니까 이제 선고유예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이런 행위가 분명히 아무리 뭐 부부 남녀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로 어쨌든 이제 핸드폰이라는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정말로 이걸 딱 해서 열리는 순간 제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 만약 이 여성이 진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이게 바로 범죄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에 전 여자친구의 동영상도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다양한 정보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악용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기 때문에 유예한 게 아닐까. 진짜 정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뭐 전 여친이나 뭐 누군가의 성관계 영상을 만약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이거를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여자분이 해갖고 누군가한테 전송을 했어.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이런 거죠. 전 여자친구랑 다른 일반 사람들을 단체 카톡방에 딱 불러갖고 여기다가 딱 전송을 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모른 척하고 있어. 그리고 남자가 그럼 이제 이 전 여자친구가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불법 카메라 불법 촬영. 그러면 이거 경찰에 와서 난 이거 보낸 적이 없는데요? 웃기지 마 새끼야. 네 폰으로 보냈는데 무슨 헛소리야? 제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든 누군가가 이렇게 입증해봐. 입증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굳이 해킹도 필요 없고 그냥 이 폰 그렇죠. 그대로 해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냈을 때 그냥 바로 범죄가 되는. 물론 그런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놈이 나쁜 놈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거를 여는 순간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님도 비밀번호 안 알려줬겠어. 그죠. 휴대폰 잃어버리면 막 경찰들이 찾아주고 할 정도로. 자, 근데 다음 사연은 이 얘기 이것도 참 이 사연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목은 투명하다 숨진 남편 휴대폰엔 내연녀와 나눈 아내 뒷담화가. 투병하다. 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간병을 했어요. 남편이 말기 암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사후에 남편 휴대폰을 봤더니 거기에 죽기 직전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내는 내연녀와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연락도 계속 있었고
플러스 아내에 대한 비난. 누가 비난을 한 거예요? 남편이겠죠? 자기를 간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간병을 못 한다는 둥 그런 식의 비난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제 간병을 해서 네. 이제 말년을 지금 보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넘게 간병에 전념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아내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로 가득했고 심지어 아내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거나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고 외모 비하까지. 네,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까지 상당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남편이 이제 말기암 투병 끝에 이제 사망하면 얼마나 황망하고 되게 그 감정을 추스리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은 되게 금방 감정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야? 왜냐하면 사실 너무 화날 것 같아. 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특이한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법으로 네. 가져갔지. 아내가 그 내연녀에게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 배상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내연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폭행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의 관계도 당신 남편의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한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이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결론이 났는데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거는 라는 판결이 이 정도 위자료면요 법원 입장에서 진짜 화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내연녀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이거 만약에 간통죄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무조건 실형으로 들어갈. 네, 이거는 무조건.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어쨌든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황에서 한쪽 남아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상황이거든. 굳이 따지자면 물론 이제 진변은 뭐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처벌하려면 증인신문자로 해야 되는데 네. 증인신문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 이제 불이익을 준 사례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또 정반대되는 게 남편이 난 진짜 아니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써놓고 휴대폰을 삭제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저는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나 뭐 심근경색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말기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거를 알았는데 그거를 사실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거 자체도 잘못되긴 했는데 저는 그걸 정리하지 않고 갔다는 거 자체가 더 좀 되게 좀 비난받아야 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투병하면서 이제 남편을 그렇게 간병하고 사실 직장까지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뭐 말기암이니까 어차피 내 남편이 뭐 죽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싶어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간병을 하던 사람인데 저는 이거 사실 이 사연 보고.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이걸로. 얘기 자체. 얘기 자체. 이런 내용이 드라마 같은 데서는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보통 간병하는 아내가 이제 남편의 유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랄 거라고 남편이 생각을 해서 바람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정확히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람을 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병 중인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 상태였는데 바람을 핀 이유가 어차피 내 아내는 내 유산 때문에 나를 간병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냥 내 걸 즐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바람을 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뇌종양이었나? 뭐 잘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이 돈 다 저 여자가 가져갈 건데 그래서 지금 저 여자 나 안 떠나고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간병을 하는 거니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면서 죽어 마땅한 놈이네. 근데 그런 드라마가 진짜 많아요. 그래? 왜냐면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정말 신기한 게 그 간병을 하는 아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려져요. 그 왜 나쁜 캐릭터로 역할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간병하고 나오면서 더러운 인간 이러면서 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재현 배우 아니야? 막 간병 발 닦아주면서 막 뭐라고 하고서 막 걸레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6개월만 산다 그러는데 6년째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투병하던 남편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내연녀한테 막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법적으로는 남겨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법적인 건 모두 다 아내한테 갈 테니. 근데 아내는 간병하는 척하면서 막 구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라마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드라마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내연녀가 나쁜 사람으로 그려진 거죠.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요. 남편이랑 내연녀가 바람을 펴서 남편이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내연녀를 상대로 이제 남은 와이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서 5천만 원 이겼잖아요. 그럼 사실 남편과 내연녀가 공동 불법 행위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제 이 와이프가 남편의 상속 처리를 단순 승인을 했다. 재산이 있어서. 그럼 뭐냐면 남편이 이 내연녀한테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둘이 같이 그러니까 같이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남편의 채무를 이 와이프가 상속을 했다면 그러면 이 내연녀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한 뒤에 네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했으니까 나한테 구상을 그러니까 그 와이프한테 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줘야 할 돈을 그렇죠. 아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아이고야. 만약에 단순 상속을 했다면 뭐 그런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충분히. 이게 사망 전에 전행이잖아요. 소송을 걸었다면 수계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망을 해버렸는데 네. 사망 후에 건 이미 거예요. 권리 의무 소멸 이후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소멸할 수가 없는 게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걸 살아있을 때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게. 왜냐하면 불법행위 자체가 간통행위 당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니까. 나 지금 여기 법정에 와 있는 거 같아. 이게 불법행위 당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거든.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같이 죽었을 때도 상속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죽음과 동시에 발생을 하고 상속이 된다라고 봐서 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논리로 본다라면 황당하지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생각도. 야 이거 항소심에서 그 이제 진 손해배상하게 된 여자분이 이거 주장하면 골 때리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지. 그럼 진짜 막장이 되는 거지. 이제 항소심에서는 좋아 인정하는데 구상 청구를 반소로 하는 거야. 당신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상속 어떻게 했어? 만약에 단순 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상속을. 아니 이미 끝났어. 이미 상속은 끝났겠죠. 야 진짜 황당해지겠다 그러면. 와 옛날 그러면 이거 상계 처분하는 거야? 반소로 뭐 근데 이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는 이제 상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계는 안 될 거고 반소로 그냥 뭐 구상금 뭐 이렇게만 될 겁니다. 이거를 재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사들이에요. 이런 게 재밌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재미는 없었어요. 이게 너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가 보던 막 김치 싸대기 때리고 주스 막 질 흘리고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막장 드라마인데 지금은 그때 보던 그 막장 드라마가 다 현실이에요. 홈캠 지난주에 홈캠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저는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돼. 하고 내가 봤을 때 거기 그 선 같은 거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선이죠 무선. 드릉드릉 해갖고 그거 뚫고 막 아니 근데 무선으로 하려도 그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전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선을 이렇게 전지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건전지 이런 거 안 되나? 건전지? 홈캠이 건전지로 되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 어머니가 그거를 옷까지 사이에 숨겨놓을 정도면 선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은 솔직히 그런 막장 드라마에 나와도 충분할 만한. 근데 진짜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는 건 하나도 없지만 저거 정리 안 하고 와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중으로 상처를 준 거지. 남은 가족 진짜 와이프가 사실 정말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자살 명소 이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절벽인데 그 바위가 있는데 굉장히 거기서 많이 죽었다고 해. 근데 거기 자살률을 급격히 떨어뜨린 한 문장이 등장했어. 뭐였을 것 같아? 너 휴대전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컴퓨터 하드는 정리하셨나요? 써놓은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다 돌아간 거야. 돌아간 거야. 맞다. 이건 지워야지. 이건 지워야.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는 이제 또 다른 마음을 먹게 그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순간을 넘기면 의외로 그 순간을 넘기면 또 와서 살게 되는 거거든. 이제 이거 되게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제 이제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뭐 진짜 황망하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좀 약간 자유분방하게 사시던 아버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핸드폰을 바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갖고 와서
엄마 못 보게 어... 싹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칭찬해 줬습니다.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 모르지만,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어머니의 그 품속으로 가지 않게 네가 잘했다. 어머니는 남은 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낫지. 차라리. 사실 그러면 그 생각도 드네. 이 아내분 입장에서도 5천만 원을 설령 못 받더라도 이게 정리돼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냥 애도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래저래 휴대폰을 모르는 게 낫죠. 안 열어보는 게 낫는 걸로 맞아, 합시다. 맞아요. 그러면 남의 휴대폰에 관심 갖지 말기. 그리고 너는 그거 알려달라는 남자들은 만나지 마. 이상한 애들이야. 일반적이지 않아. 지들 왜 지들 생일을 비밀번호로 하라 그래. 그것도 자기들 생일 해주면 되게 좋아한다. 아니 내 주변에 그런 애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너는 이상하게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흑기피다 너도 그렇지. 쟤는 여자 사귀는 적이 없어. 모쏠인가요? 모쏠? 뭐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극구 부인하셨어. 아니라고. 모쏠은 아니다. 건드리지 말자. 마음 아프다 갑자기. 누가 봐도 모쏠 같은데. 놀리기. 아니야. 자 그림 볼까요? 벌써 그림 보는 거야? 네. 그림은요. 이것도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19금이라는 줄 알았어 지금. 윌리엄 뭐예요? 무슨 자세예요? 남자가 누워 있고 여자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누워 있지 않아.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아닌 것 남자의 같은데.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이? 가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릎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은 그 밑에 발이 보이는데 무슨 어디서 저런 그림을 가져오셨어요? 야, 이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아? 윌리엄 홀먼 헐트라고 해서 원래 이 사람이 주로 그렸던 건 굉장히 어떤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주제 그리고 사회 현상에 관한 그런 어떤 내용들도 많이 담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의 제목은 깨어나는 양심입니다. 깨어나는 양심? 한번 맞춰보자 우리 둘이.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저 그림을 좀 크게 해주면 안 돼요? 나도 이제 노안이 와갖고 그림 좀 크게 해줘봐요. 아니 네 폰에 내가 올려줬잖아. 차라리 커졌다 충분히 난 아까 전에 사실 솔직히 아까 얘기 안 해야지. 해봐 뭔데? 편집해줄 거예요? 편집해줄게. 하지마. 편집되는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해. 막내 PD 있어 하지마. 그래요. 자, 깨어나는 뭐라 그랬죠? 양심. 깨어나는 양심. 아씨 뭐지? 뭘 찾는 건데요? 아니 깨어나는 양심이 왜 깨어나는 양심인지 지금 퀴즈 둘이 맞춰보자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냥 깨어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이에요. 나랑 똑같은 얘기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뭔가 아유 진짜 너 거미랑 놀지 마. 깨어나는 보다는 약간 일어나는 아닌가? 놀지 마 거미랑. 나 혼자 써본 줄 알고 영상 써가 있는데. 근데 이거 보면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불륜을 떠올릴 것 같아요. 여기도 다 그 생각했죠? 솔직히. 솔직히 우리 말보다 먼저 댓글 올라왔을 거야. 불륜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불륜을 떠올릴 거냐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수리 카페에서 이제 남녀가 있으면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손잡고 다니면 부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일반 상식에 통하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부부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데 사실 그림은 그냥 첫눈에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부부예요? 아니야. 불륜은 맞아. 불륜은 맞는데 이 불륜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피아노에 있는 악보는 찬송가고요. 밑에 시계가 멎어 있고 나머지 테피스트리 이 카페트는 찢어져 있고 고양이도 있다. 고양이가 몰래 이렇게 내밀어 보는 것 자체가 고양이가 서구에서는 이제 약간 좀 마녀라든가 흉물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 느낌 자체가 되게 결혼한 부부들의 그림 밑에는 충성을 의미하는 막 과일도 있고 막 개도 강아지가 있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다 불륜을 의미하고 있고 근데 왜 이게 깨어난 양심이냐면 사실 뒤에 여성의 그림자 뒷모습이 거울에 비춰지잖아요. 이렇게 야릇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이 여성이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환한 빛이 쏟아 들어오는 순간 이 여성은 그동안 자신의 행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꿈보다 해몽이네.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는 게 나는 이게 아니라 요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하겠다가 이제 아니라 앉는 거지. 이제 앉겠다. 슬쩍 앉아볼까? 근데 야, 사람이- 그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로 돌이켜 보면 만약에 어떤 순간에 그 이 그림과 상관없이 아니 근데 이게 슬쩍 앉는 거면 깨어나는 낭심이 많네. 그게 더 웃겨. 정말 한 끗 차이로 이 사람이 일어서는 거면 깨어나는 야, 양심인 것이고 그러네. 앉는 것이면 깨어나는 그렇지. 양심인 그리고 것이지. 아까 이렇게 불신이 얼마나 쉽냐는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 장면을 누군가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깨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앉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아마 저 여성은 설명 못할 거야. 나 이제 깨어났다라고 설명 못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휴대전화에 있다라면 그리고 저런 사진이 휴대전화에 있으면 나 이제 정신 차렸어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차피 오늘 불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인데 그렇게들 보셨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이중적인 사람은 해석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네. 여기 여러분 변호사가 둘인데 둘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뭐 갑자기 뭔 소리야? 깨어나는 양심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참고로 보면 저 여성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을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는 증거죠. 일부러 손을 저렇게 부가시켜서 보여준 거구나. 네, 보여준 거예요. 잠깐만요. 그림은 참. 왜 깨어나러 가시나요? 갑자기. 자 오징거지 다리가 오징거 달달. 제트 다리가 오징거지. 달달달. 네, 이거를 지금 왜 나한테 또 갖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광고를 슬쩍 한번. 슬쩍. 근데 너무 길게 내주지 마시고 진짜 네. 리얼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광고를 좀 받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네. 사장님 도와주세요.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저희 집에 있는 저희 형부한테 2봉지, 아빠한테 2봉지 드렸던 건 진즉에 다 드셨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긴 해요.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워. 맞아요. 진짜 너무 맛있긴 해요. 정말. 맥주 안주로도 네. 너무 좋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잠 깨는 용도로도 너무 좋고요.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딱입니다. 그렇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 걸 먹으면 졸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졸려? 단 거 먹으면 졸려? 단 거 먹으면 졸리대요. 뭐가 이제 뭐가 생성이 된대 몸에서 단 걸 먹으면 당을 섭취하면 그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운전하다가 졸리면은 초콜릿 같은 걸 먹었거든요. 초콜릿이나 당 같은 거를. 그러면은 제가 기면증인 줄 알았어. 더 졸린 거예요. 난 몰랐어. 단 거 먹으면 졸린지. 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졸릴 때 단 걸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씹는 건 확실히 잠 깨는데 효과가 그쵸. 있습니다. 저작 운동을 딱 하는 그리고 거니까. 저거는 말랑땡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딱딱한 듯 하지만 씹으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맞아. 칼집도 다 나 있기 때문에. 씹으면 이제 잠이 달아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똥말똥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가시면 가면서 주무시게. 양지어 씹는 맛에 여기서 진짜 그래서 여기가 재밌으신 정신이 거예요. 너무 또렷해요. 에이블 가면 씹을 사람이 네, 없으니까.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리가 달달달이었습니다. 자, 네. 사장님 많이 즐거운 사랑해주세요. 이제 광고 넣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니터가 없으니까 이럴 때 좀 어색하긴 한데. 어딜 봐야 할지. 저 카메라도 위에 있어가지고. 네, 모니터 좀 사줘요.